점차 왕실에 스며든다. 자, 이 표현이 아주 적합하죠. 실제로는 국왕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왕실의 권위를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충원의 이 1인 독재 체제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종 때 거란족이 고려를 침략해 온 적이 있어요. 고려 거란 전쟁은 이거보다 200년 전에 고려 현종 때 강감찬도 나오고 최수종도 나오고 뭐 이런 전쟁이지만 그 거란이 1216년에 고려를 침략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을 앞의 거란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란 유종, 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무리,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란 유종이라고 고려사는 구별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1216년 8월 14일 거란 유종 수만, 기록에 따라서는 9만 명이 고려를 침략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사정은 제가 고려-몽골 전쟁편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00년대 들어서 몽골족이 갑자기 부상해요. 태무진이 일어나서 몽골 부족 통일하고 징기스칸으로 즉위하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금나라의 지배를 100년 정도 받고 있었던 그 안에 거란족이 이건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몽골의 힘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금을 공격하자 이러고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율유가라고 하는 거란 지도자가 몽골 칭기스칸과 손을 잡고 반금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란족의 독립 세력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서 일부가 몽골과 손을 잡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랬다가 이 사람들이 야율유가까지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있었던 징기스칸의 몽골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우리 편에서 보면 도망을 오게 된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거란 유종의 침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최충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최충원은 과연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 아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1211년에 금나라에 보냈던 사신이 가는 길에 몽골군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생깁니다. 사신이 가는 길에 죽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금나라를 공격하는 왼자들, 이게 몽골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고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는 알게 됐겠죠. 그 해에 금에 보냈던 사신들이 길이 막혀서 돌아오는 일이 연거푸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1216년에 금에서 고려에다가 군량과 군마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와요. 뭔가 금이 자기 힘으로 수습하지 못할 정도의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에서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대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최충원이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성하다고 스스로 장담해요. 자기 혼자 우리 부국강병해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변방에서 급보가 올라오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란 유종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러면 작은 일로 어찌 역마를 귀찮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는가 해가지고 보고한 사람을 처벌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랬더니 변방의 장수들이 적병이 저기 와서 한 성을 2-3개 정도 함락시킨 다음에야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부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실제로 거란 군대, 거란 유종 수만이 고려를 들어왔는데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의 책임이죠. 최충원의 잘못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모두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최충원을 원망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거란군이 고려를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고려가 언제 이후에 이런 전쟁이 없는 거죠? 1019년. 귀주대첩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때까지 큰 전쟁이 없어요. 1216년. 198년 만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랑 거의 비슷해요. 200년의 평화 끝에 전쟁이 온 것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충원에게 억눌려왔던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평안도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양수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수척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버드나무 줄기 가지고 그릇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이걸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버드를 유자 써서 유기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고리라고 하는데, 이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때로는 사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냥을 하든 이 버드나무로 고리를 만들든 간에 전부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건데, 고려 시대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 무조건 신분이 하층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평안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이의민 전성시대에 그 맏아들이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지영이 평안도 지역을 지키는 장군으로 나갔다가 그 지역 양수척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부역이 없으니 정착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도 안 냈단 말이에요. 이런 세금도 안 내니 내 기생 자운선에게 예속시키겠다. 니들이 만든 물건 전부 내 기생 자운선한테 갖다 바쳐. 이런 거예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민 집권 시대니까 이게 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수척의 이름을 등록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계속 징발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양수척들은 도대체 뭐예요? 자유로운 영혼들인데, 다시 얘기해서 고려판 히피인데, 다니면서 다 우리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전부 명단 적어놓고 저 그릇 만들어서 내게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지영이 죽었어요. 이민이 죽으면서 이지영도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야, 다시 자유야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충원이 딱 나타나가지고 계속해. 이런 거예요. 뭘 계속해요? 최충원이 자운선을 자기 첩으로 만듭니다. 이지영의 첩이었던 자운선을 자기 첩으로 만들어 놓고 자운선에게 보내던 거 그대로 다 보내게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했다. 이래서 양수척들의 나왔던 입이 더 나왔는데, 원망하던 차에 거란군이 오니까 빨리 항복을 하고 얼른 항복을 하고 길잡이가 되었다. 그래서 거란군이 고려 산천의 주요 지형, 도로 사정, 이걸 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양수척들이 자기들도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익명서를 붙여요. 이게 이제 최충원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죠. 우리는 기생 집안의 침탈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거란군에 투항하고 길잡이가 된 것이다. 조정에서 이 기생과 순천사 주지를 죽여준다면 창을 거꾸로 돌려 나라를 도울 것이다. 최충원이 이 말을 듣고 기생 자운선을 고향으로 쫓아보내고, 순천사 주지는 왜 나왔을까? 이 순천사 주지가 세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기생과 문란한 짓을 벌였는데 자운선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최충원이 이러이러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도망가 버렸다. 큰일 날 뻔한 거죠. 아니죠. 큰일이 일부 난 거죠. 거란군이 왔을 때 그들은 고려의 지형을 전혀 모르는데, 고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거란 유종을 돕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려 사회 안에 불만 요소가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밀란의 형태로 폭발하지 않은 것은 최충원이 힘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불만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누르는 힘이 약화되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을 고려가 안고 있었던 것이고, 양수척의 배신이 그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거란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거란 유종과 전쟁을 하는데 최충원이 거란을 막기보다 자기를 지키는 데 더 힘을 써요. 정권 안보하고 국가 안보는 엄밀하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권 유지에 힘쓴다. 거란을 막는데 날쌔고 용감한 군사는 전부 최충원의 문객인 반면 관군은 다 약골이라 쓸모가 없었다. 봐서 좀 쓸만하면 너 와서 나를 지켜. 그리고 저기 노인,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전방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최충원이 이렇게 자기 가병을 모아놓고 사열할 때 몇 겹으로 편성된 부대가 2, 3리, 몇 겹으로 줄을 선 군대가 그렇게 길게 늘었을 정도로 최충원의 사병이 많았다는 겁니다. 최충원의 사병들은 자기 창 자루에 은병을 서너 개씩 매달고 사람들에게 이걸 과시하면서 야, 부러우면 너도 사병해. 이렇게 군대를 모집했는데 은병은요, 은으로 만든 화폐예요. 이게 너무 고액권이라서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의 이건 비싼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5만 원권 100개 뭉치 뭐 이런 걸 몇 개 주렁주렁 창 끝에 달고 다니면서 너 이거 부러우면 사병에 와 이랬다는 거예요. 간혹 사병 중에도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군인인데 나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내가 관군을 따라가서 전방에 가서 거란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섬으로 유배 보냈다. 사병들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말을 못하고 최충원에게 충성해라. 이걸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거란과 전투를 벌이는 중에 거란군인 2명을 사로잡아서 개경으로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이 거란군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달 금음에 개경을 공격할 거다. 정보를 누설한 거예요. 개경을 공격한대. 그랬더니 최충원이 이번에는 시가지에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개경 방어 훈련 이런 걸 실시하는데 최충원 부자는 군대 수만 명으로 신변을 호위했고 최우는 선임문 밖에서 군세를 과시했다. 자기만 지키려고 한 겁니다. 군세를 과시하는 거는 거란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란의 침략 상황을 이용해서 나에게 도전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충원은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먼 곳에서 거란 유종과의 전쟁을 하나 치르고 있고 가까이에서는 이런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자기에게 반대할 사람들을 미리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반란이 일어납니다.